응당을 요약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라라는 공개 협박이며 각종 대중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제1외교 노선으로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기세를 꺾고 5개 응당을 한국 상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겁박인 셈입니다. 더욱이 왕이가 말한 양국 국민의 최대 공약수라는 표현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이 갖다 붙인 중국의 오만의 극치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외교수장과 주중대사에게 외교적 무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게 나간다면 불종 외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달 19일 중국에 도착한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 대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베이징 대사관으로 가지 못하고 켄진 시내 호텔에서 10일 동안 격리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를 하대하고 우습게 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중외교 원칙을 중국에 천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할수록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 등의 중국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무역 손해를 보며 그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도 컸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고 한국 경제는 파탄난다고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례로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주적이라고 하고 대만 문제를 서슴없이 꺼내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에 대해 경고만 놓지 일본산 소재나 자동차 등을 꾸준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물품들 일부를 정부가 규제를 걸면 중국 제조업 역시 성장하지 못합니다. 홍대순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이 칩포 동맹에 가입하더라도 중국에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칩포 동맹에 가입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국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경제적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 국방부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한 일부 보도가 홍콩 소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아예 중국과 척을 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신냉전 체제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포 동맹을 해도 중국의 반도체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리 중국은 한국의 칩포 동맹 가입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결국 칩포 동맹을 통해 중국의 산업을 저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 정부나 기업들도 국제정세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폭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국가이고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갑자기 중국 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일례를 들어 최근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 물류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소수 하나에도 나라의 경제가 멈추었는데 그런 소재의 몇 가지만 수출을 막으면 한국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불화수소 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에 중국 의존도에서 하나도 탈피하지 못하고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때 경제보복을 단행했고 한알령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똑똑히 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윤 추구라는 미명하에 중국 일변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도모할 때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관망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만 바라보고 있다가 국가 경제까지 흔들거리는 수모를 또 당하려고 합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모두 짊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수입 품목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를 웃도는 비율이 31.3%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산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쏠림 현상이 크게 심합니다. 요소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 터지자마자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요소수 대란은 지난해 9월까지 한국이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6%가 중국산일 정도로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발생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 매체인 런미즈신이 당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에 대응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수순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은 요소수 하나에 꼼짝 못하는 광경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도 아니고 핵심 자원이나 소재 몇 개만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면 한국 경제는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요리에 먹기 쉬운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태를 통해 한국을 길들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충하는 호기가 된 셈입니다. 그런 중국 의존도는 달콤한 독처럼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소수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알아보니 수입 다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산이 약간 싸다고 해서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놓자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에서 한두 가지 소재의 공급만 막아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생산 중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국산 소재 의존은 절대적인데 문제가 커진 겁니다. 배터리 업계는 그동안 미중 갈등 양상이 악화되면서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소재 다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긴 했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를 들어서 중국산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최근 대중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기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약 4조 9,790억 원에서 올해 약 9조 4,250억 원으로 89.3%나 늘었습니다. 축전지 수입액도 같은 기간 약 1조 4,430억 원에서 약 2조 84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산화 리튬과 수산화 리튬 수입액 역시 상반기에만 약 1조 5,210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1년 전체 수입액인 약 7,280억 원의 배 이상을 넘으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는 중국산 원료에 의존해온 배터리 업계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방만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제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국가 안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만 수급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중국산 배터리 떼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에 판매할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언젠가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내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강제로 탈취해 그 공장 안의 기술력을 훔칠 것은 다분해 보입니다. 기업은 지금이라도 수입 다변화를 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공급망 쇼크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리스트를 만들어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2번이나 독점적 공급에 대해 크게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또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치포 동맹에 가입하고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반도체 손실에 대한 것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강하게 대적해야 살아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